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삼각함수 활용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무리하는 연습 문제까지 다 풀었고, 오늘은 수학 모둠 활동지 네 번째 장인 삼각함수 활용과 관련된 7문항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풀어오셨을 거라고 믿고 곧바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워밍업 세 문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예전에 풀어봤던 기출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다음 또 세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도록 그려라고 일부러 그림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B 길이가 4고 AC 길이가 3이고 각 A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SAS 합동인 유일한 삼각형이 결정된 상황이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AB가 4니까 좀 더 길 거고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딱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 3짜리로 수직되게끔 대충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수직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을 해보면 얘가 A 90도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긴 부분 B, 그다음에 다른 변 C 이렇게 두고 AB의 길이가 4, 그다음에 AC의 길이가 3, 그리고 90도인 직각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ABC에서 BC 빗변이네요. 빗변의 중점이면 작도가 된 거네요. 한 칸으로 중점을 작도를 해서 이렇게 두었고, 얘를 M이라는 이름을 붙였네요. 됐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MAC, 그러면 또 M에다가 A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C로 가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파란색 걸로 쓰면 이 각이 세타가 되겠네요. 그때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각 A가 90도인데 지금 중점을 찍었다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중학교 이론을 많이 공부했지만 예전에 활동 학습에서 두 번째 시간 삼각형 사인 법칙을 이야기할 때 활동 1번 문제 기억하십니까? 활동 1에서 케이크 자르는 문제에서 각 90도인 케이크에서 그 외심을 찾아라 했을 때 제가 BC의 중점으로 잡았었죠. 그 문제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워밍업 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이 중점을 잡으면 얘가 이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되었죠. 그래서 얘는 외심이랑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고, 따라서 여기서 각각의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가 전부 반지름이 같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길이도 같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끝이 났죠. 이 길이를 알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때 중점 연결점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CA, 이 변 CA와 외부점 M에서 CA의 평행인 선을 작도를 합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되면 평행 표시를 하죠. 그다음에 평행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평행인 탓에 동의각인 90도로 갖고 이 부분에 점각점각으로 같은 각을 갖게 돼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무슨 닮으냐면 AA 닮음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 B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1대 전체 2를 닮은 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에 있는 것도 1대 1의 닮은 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으로 봐도 되고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 B라고 해서 이게 1대 1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변에서 입장에서 봐도 역시나 비율이 1대 1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1대 2가 되기 때문에 1대 1이 된다는 얘기고, AB의 길이가 지금 4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길이는 정확하게 2등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냥 수선을 그었더니
수직 이등분선이 돼버렸고, 따라서 외심의 정의처럼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끌려고 보니까 이미 이등분선이 지금 잡혀 있죠. 예, 중점이 잡혀 있으니까 얘가 외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AC에서의 수직 이등분선도 M을 지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그 중점 연결 정리를 살펴보시든지 AA 닮음을 살펴보시면 수직 이등분선이 이 M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끊게 되면 수직이면서 이등분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빨간색 세 칸으로 표시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이 문제는 끝났죠. 지금 세타에 대해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찾고 싶은데 이 빨간 색깔 높이는 사실은 이 지금 BA의 반이랑 동일하죠. 얘가 지금 실제 1대1로 내분한다 했으니까 전체가 길이가 4니까 이 길이는 2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3의 수직 이등분선이라서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MA 길이도 외심이라서 길이가 다 똑같은데 M이 BC의 길이는 이미 직각삼각형 때문에 3대 4대 5라서 BC의 길이도 실제 길이가 5라고 주어집니다. 피타고라스 정의 때문에. 그럼 5의 반이 되기 때문에 이 한 칸은 전부 다 2분의 5가 되어요. 반지름이 즉 2분의 5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도 2분의 5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모든 상황이 지금 다 판단이 되었고 사인 세타는 그대로 직각삼각형을 읽는 거죠. 빗변분의 높이 2분의 5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원부수 처리해주면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도 보면 각에 대해서 이렇게 탄젠트 들어가야 되니까 윗변인 2분의 3분의 높이인 2가 번무수 처리가 되니 3분의 4가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5분의 4 곱하기 3분의 4가 되어서 5, 3, 15, 15분의 4, 4, 16이 되겠군요. 그래서 답은 15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가 2분의 5분의 2가 되니까 5분의 4가 되고 단지 세타는 2분의 3의 2, 3분의 4.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15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요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를 알고 있느냐, 빗변의 중심이다, 중점이다. 이 배경을 알고 있느냐는 뭐 그냥 설명조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밍업하기 좋은 문제였고 두 번째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필기하셨죠? 필기하시고 두 번째 워밍업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C가 끼인 각이고 AC, AB가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러면 아주 좋은 조건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C를 기점으로 길이가 같은 녀석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하나 긋고 길이 똑같습니다. 수직이면서 네, 이게 이렇게 이등변을 다 긋습니다. 조금 나무 올려주고 네이밍하죠. 이름은 각 C가 90이니까 이 부분 C로 주고요. 여기를 A로 주고 여기를 뭐 나머지 B점으로 주고 AC가 길이 1을 했으니까 1 주고 이 길이도 1이라 주죠. C는 90도를 했으니까 90도 표시했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선, 자, 각 B 이등분선을 한번 작도할게요. 각은 이등분선 작도할 수 있었죠.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똑같은 반지름만큼 긋고 연결해주면 SSS 합동 때문에 대응하는 각이 같아서 각의 이등분선 작도된다고 예전에 중학교 복습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B는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가 있다. 충분히 연장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짠. 자, 그래서 이 각의 이름을
각각 점각, 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AC와 만나는 점을 이제 D라고 한다 했네요. 얘가 D입니다, 이름이. 자, 그때 갑자기 생뚱맞은 22.5도를 알아라고 하네요. 22.5라는 수치를 딱 보고 있으니까 뭔가 곱하기 2를 하고 싶죠. 45도의 반입니다. 실제로. 그럼 이 문제랑 지금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이 꼭지각이 지금 90이고 나머지 각이 90인데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즉 각 A와 각 B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각 45도씩 가져간다는 소리고 한 각이 45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각을 2등분한 이 파란색 점각 있죠? 이 부분이 딱 45도의 반인 22.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점을 찾아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으로 바뀌게 돼요. 탄젠트 점각은 무엇이냐로 지금 질문이 바뀐 거죠. 그럼 탄젠트 점각을 안다는 것은 이거분의 이거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이 1로 주어졌다면 지금 DC 길이를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각의 이등분선은 충분히 연장시켜가지고 이 AB와 길이가 똑같은 평행선을 이렇게 작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AA 닮음 쓰면 또 B변의 길이 B가 똑같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BC 길이 대 BA 길이, 즉 옆에 있는 길이의 B는 이것으로 잘린 각의 이등분선으로 잘린 DC 대 DA의 거리 B와 동일하다. 결국은 이 지금 전체 길이 1을 몇 대 몇으로 지금 나누느냐에 대한 문제로 바뀐 것이죠. 자, 그런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혹은 1대 1대 루트 2를 쓰게 되면 AB 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옆변의 각의 이등분선의 옆변의 길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실제 비로소 AD하고 DC의 B는 루트 2 대 1의 비율을 갖죠. 따라서 실제 DC의 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거리가 1이기 때문에 AC의 전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에 해당되는 이 실제 DC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그렇죠? 1 곱하기 전체 비율의 합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전체 비율에 대한 1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실제 DC의 거리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탄젠트 점을 구할 것 같으면 밑변 길이 1이죠. 실제 길이가 1분의 요 높이를 처리하면 됩니다. 1은 생략할 수가 있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그냥 이 값 자체를 의미하겠군요. 정리하면 탄젠트 22.5도 탄젠트 22.5도는 탄젠트 여기서 말하는 파란색 점각과 동일하고 그림으로 보는 문제죠. 점각은 높이에 의존해서만 결정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1로 처리가 되고요. 유리화를 처리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가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만 남게 되어서 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딱 워밍업하기 좋은 각의 이등분선을 묻는 문제 그리고 탄젠트의 정의를 묻는 문제 그림과 실제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B가 일반적으로 1대2, 1대3 이런 정수 B로 주어져 있는데 루트 2 이렇게 무리수를 섞어서 조금 더 혼선을 주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 3.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 생긴 것 같은데 빗변이 AB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각 표시를 하죠. 됐죠? C가 지금 직각인 것 같아요. ABC 변 AC 위의 점 D가 AC 위의 점 D가 어떻게 되도록 작도를 하냐면 BC랑 AD의 거리가 똑같도록 작도를 한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컴파스에 여기 꼭지점을 여기를 콩 찍고 여기를 딱 돌려가지고 요 거리만큼을 그대로 여기서 들고 가서 A에 찍고
돌렸을 때 나오는 지점이 D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작도하는 방법이고 거리가 같도록 작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칸 한 칸으로 갔습니다. 다음 이제는 선분 AB B변에서 5대2로 내분한 점. 자, 그럼 전체 B로서 얘가 5대 좀 지울까요? 파란색으로 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체 5대 이 부분에 2 내분점은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A, B를 순서대로 5대2로 내분한 점 포인트를 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E에 대해서 DE와 EC의 거리가 같다. 즉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죠. 얘 검은색깔은 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르게 표시를 해서 두 칸 두 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가 중요해요. 다음 ABC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ABC 각인 이 부분을 저희가 세타라고 이렇게 두죠. 네, 제 모든 이해가 끝났고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 했네요. 탄젠트는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풀어봤지만 이 BC분의 AC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기하적으로는. 그럼 결국 기하학으로 돌려서 풀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얘가 지금 2대 5잖아요. 그러니까 5대 2인데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외심했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시면 평행선을 우리가 끌 수가 있죠. 평행선을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쉐이핑해서 외부점 E에서 밑변 BC에 평행하도록 평행선은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선 작도를 했고요. 작도를 하는 순간 평행선 정의에 의해서 동의각인 각 C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각이 같게 됩니다. 90도로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물론 이 각도 세타가 되겠네요. 같은 각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큰 삼각형이 ABC가 서로 AA 닮음이 되는 것이죠. 각 두 개가 같으면 닮았어요. 그리고 닮은 B는 어떻게 되냐면 작은 녀석에 해당되는 변이 5기 때문에 5대 7의 닮은 B를 갖습니다. 그죠? 5대 7이죠. 5일 때 2니까 전체는 5대 7이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 입장에서도 보면 분명히 5대 7을 갖게 되고 평행선 사이 선분 길이 B로 안에 있는 내용만 보면 여기 역시도 5대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드리면 이 전체 B가 5일 때 요 B는 똑같이 2를 갖게 됩니다. AA 닮은 때문이죠. 그래서 평행선을 작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지금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었고 이렇게 지금 평행선을 끊는다는 얘기는 이제 수직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 빨간색 변이 공통변이고 각이 90도가 있고 빗변이 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또 무슨 무슨 합동이 되냐면 그렇죠? 불러볼까요? R, H, S죠? 합동에 의해서 이 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니까 대응하는 변인 이변 길이하고 이변 길이 같죠? 실제로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면 밑변을 이등분한다라는 또 정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변 길이하고 이변 길이는 같아요. 자,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우린 탄젠트 값은 세타 값은 BC분의 AC 즉 길이의 B만 알면 충분한데요. 이게 지금 세 칸 세 칸 나눠져 있고 얘가 실제 B가 2대 5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B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일 때 여기도 역시나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좀 지우고요. 헷갈리니까. 여기가 2가 돼요. 맞죠? 그럼 아까 전체가 5대 2라고 했으니까 2일 때 여기까지가 2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3이 되겠죠. 즉 5대 2는 바꾸어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의 뜻 때문에 3대 2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밑변이 지금 이등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3대 2대 2가 되고 이 3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검은 색깔 한 칸으로 제가 표시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3에 해당되는 부분이 AB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길이가 BC의 길이가 동일해요.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B는 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B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탄젠트 값은 B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답이 심플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3의 B에 대해서 전체 B죠. 전체 B는 2, 3 더하면 7이잖아요. 3분의 7이 탄젠트 세타의 값이 된다고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뭐 공식 계산 이런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평행선 하나만 딱 그음으로써 닮음 사용해가지고 손쉽게 풀 수 있는 좋은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워밍업 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학도형 몇 개 풀어봤고 4번도 사실 중학도형으로 할 수 있었죠. 외심 정의를 쓰든지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코사인 사인 법칙으로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다 풀어봤으니까 좀 빨리 풀게요. AC 길이를 K라고 했고 AB 길이를 3K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BC 길이를 우리가 찾고 싶은데 BC의 이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7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먼저 씁시다. 일단 사인 법칙을 먼저 쓰면 사인 법칙 먼저 쓸게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C는 우리 2R이죠. 2R인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로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14고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분의 BC가 BC의 길이가 되죠. 따라서 BC 길이는 1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7 루트 3이라는 게 바로 일단 나옵니다. 즉 이 길이가 7 루트 3이고 한 변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각 알고 있고 양옆에 있는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얘의 제곱 BC의 제곱은 7의 제곱 곱하기 3 양옆에 있는 놈 제곱 9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 3K K 코사인 공식 적용 문제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60도고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랑 얘가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계속 정리해주면 10K제곱에서 3K제곱이 빠지는 거니까 7K제곱이 되는 것이고 다시 7은 왼쪽에 있는 한 개랑 이 한 개가 날아가게 되어서 K제곱이 바로 뭐가 나오나요? 21이 나오는 문제죠. 이건 뭐 다 풀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작년 수능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어요. 사인 법칙 한번 쓰고 코사인 법칙 쓰면 쉽게 풀리더라. 자, 이렇게 4개 이제 워밍업 끝났고 이번 문제는 작년 선배들 9월 평가원에서 가형 12번 나형에선 중화식 문제로 3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또 집중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샘플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AB 길이가 6이라고 했네요. 6을 쓰고 그다음 AC 길이가 10이라고 했죠. 그럼 AC 전체 길이가 10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ABC가 주어져 있는데 선분 AC 위에 점 D를 AB랑 AD가 같도록 잡는다. 이것도 역시나 컴파스 써가지고 중심 잡고 B에서 쫙 연결해서 끊기는 이 부분이 지금 잡았던 얘기죠. 그래서 이 실제 길이가 지금 길이 같도록 잡았으니까 얘는 6이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전체가 10이니까 이 부분은 4가 되겠죠.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적어보면서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루트 15라고 했습니다. BD의 길이가 루트 15. 그때 BC의 길이를 K라고 했네요.
BC의 길이를 K를 했을 때 또 K 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BC를 한번 구해봐라 이건데, 지금 각도가 뭐 주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지는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표시를 해가지고 뭔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셈 강조를 했었는데 코사인 이 법칙을 쓸 수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코사인 A 값 혹은 코사인 B 값, 코사인 D 값을 이 파란색 삼각형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을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K 구하는 게 또 목표니까 그럼 이 코사인 A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 형태가 지금 나올 거죠. 이거 공식 써가지고. 그럼 이 각도에 대해서 이제 큰 삼각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전체 빨간색으로 전체 삼각형 큰 ABC를 돌려가지고 생각하면은 K 값이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문제풀이 계획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럼 일단 코사인 A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코사인 A 파란 색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양옆에 있는 변 66분의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이니까 15. 이렇게 파란 색깔 코사인 A 값이 나오고 이 A에 대해서 빨간색 입장으로 볼 수가 있죠. 빨간색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2 자,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옆에 2, 6, 10이죠. 2 곱하기 6 곱하기 10에서 셈법칙을 빨간색으로 적용합니다. 6의 제곱 10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자, K에 대한 형태가 지금 나왔네요. 그죠? 날릴 거 날려볼까요? 2, 6 다 날아가고. 얘는 5 되고, 얘는 3이 되죠? 됐고, 위에 거 정리하고, 3을 곱해서 뭐 처리를 해볼까요? 5를 곱하든지. 그래서 일단 우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작은 우변 다 같이 정리할까요? 66, 36에 136이네요. 136 마이너스 K제곱 우변입니다. 66, 36이 두 개 있으니까 70이고 72에서 15가 빠지면 7, 6, 5, 57인가? 57이 3으로 나눠지나요? 3, 1은 3, 3, 9, 27, 19가 되네요. 따라오죠? 그래서 K제곱 올려주고 19는 왼쪽으로 넘겨주면 K제곱은 136 빼기 19죠. 맞습니까? 136 빼기 19로 할까요? 7, 107인가? 127인가? 네? 잠깐만요. 지금 뭔가 하나 놓쳤네. 또. 여기 지금 분모에 5가 있었으니까 5를 곱해주는 과정이 지금 빠졌죠. 19 곱하기 5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뺄 때는 136에서 19 곱하기 5를 빼줘야 되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합시다. K제곱은 136에서 19 곱하기 5 하게 되면 5, 9, 45에 95가 되네요. 5, 9, 45, 95. 맞죠? 빼주면 1, 4. K제곱은 41이 됨으로써 답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41이 되겠습니다. K제곱은 41.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로 일단은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뭐 평행선을 그어서 등변 사다리꼴로 정리해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수선을 내려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 입장에서 빨간색 입장에서. 그래서 무난한 문제로 여러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6번. 이건 조금 오래전이네요. 한 3, 4년 전에 수능 가형 14번에서 나왔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AB의 길이가 5고 AC의 길이가 2루트 5인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선분 BC로 내린 수선의 발을 D가 좀 잘려있네. D라고 하자. 선분 AD를 3대 1, 순서가 중요하다 했어요. 내부는. AD를 3대 1로 내분하니까 얘가 3대 1로 내분한 점이 2인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 C의 길이가 루트 5, 그 다음에 A, B, D의 각을 알파, 그 다음에 D, C, 1을 베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써도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구조를 잘 보시면 보통 이런 거 풀 때 여러분 뭐 K라고 두지 않나요? 예를 들어 3K라고 한번 두어보죠. 3대 1이니까 여기까지를 3K, 여기까지를 K라고 두고 풀 수 있을 만한 녀석을 보면 전체가 직각삼각형, 이 조그마한 녀석도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돌려서 쓰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CD의 제곱을 먼저 가겠습니다. CD의 DC, DC로 할까요? DC의 제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큰 삼각형, 직각삼각형인 삼각형 A, D, C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빗변 제곱 빼기 높이 AD 제곱이죠. 그래서 빗변이 2루트 제곱 마이너스 AD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루트 5는 4, 5, 20, 20이 되는 것이고 제곱하면 AD라는 것은 저희가 3KK라고 줬으니까 4K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4K 제곱은 16K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C의 길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삼각형, 요 빨간 색깔 삼각형의 요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으니까 굳이 루트를 다시 안 돌리고 바로 이 C의 제곱으로 가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C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DC의 제곱이죠. 근데 이 C의 제곱은 지금 이 C가 루트 5로 주어져 있으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 DC의 제곱은 이미 우리가 풀어놨으니까 20 마이너스 1 플러스 20 마이너스 16K 제곱이 되어요. 되시겠죠? 이 식을 정리를 합시다. 1이 아니고 K인데 미안합니다. K제곱이 되죠. 제가 이걸 1로 둔 게 아니고 K라고 두었죠. 그러니까 K제곱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6 K제곱에서 16K 빼면 마이너스 15K제곱이고 오른쪽 넘기면 15K제곱, 왼쪽 넘기면 그 다음에 얘는 20이 있고 5를 넘겨주니까 15가 되고 따라서 15가 날아가니까 K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K는 1이 됩니다. 아하, 이게 실제로 K라고 두었지만 실제 길이가 1이고 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는 지워버리고 1, 3이라고 실제 수치를 써버리죠. 이렇게 실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코사인 알파잖아요. 코사인 알파라는 것은 이 전체 길이가 지금 우리가 3하고 1이 됐으니까 전체 길이는 AD 길이가 4가 되거든요. 실제 길이가.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5가 4면 뭐 피타고라스 써도 되지만 3대 4대 5를 일반적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BD 길이 실제 길이가 3이 되고 코사인 알파는 지금 바로 5분의 3이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이 부분이고 코사인 베타에서 루트 1이니까 이 부분은 실제 길이인 2가 되겠죠.
2는 4, 1 하면 루트 5가 되니까.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이렇게 감아가야 되죠. 코사인은 이렇게 감죠. 루트 5분의 2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가겠습니다. 사인 알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알파 5분의 3입니다. 사인 베타, 사인 베타는 이렇게 보죠. 눈을 딱 돌리셔가지고 맞습니까? 루트 5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분모가 전부 다 5 루트 5네요. 그죠? 통분해서 바로 처리하면 5 루트 5에서 2, 3은 6에 3이 더해졌죠? 맞습니까? 2, 3은 잠깐만요. 코사인 베타가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베타가 루트 5분의 1, 사인 알파가 미안합니다. 사인 알파가 지금 이상하네요. 사인 알파가 5분의 4인데 또 3이라 했네요. 계산 실수가 너무 많이 하는데 4가 돼야 되죠. 5분의 4잖아요. 검은 색깔 때문에 헷갈려서 그래요. 좀 지웁시다. 5분의 4죠. 그래서 처리하면 6 더하기 4니까 10이 되고 약분할게요. 2가 되고 루트 5 루트 5 곱해주면 5분의 2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유리하면 되죠. 루트 5. 그래서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4점을 수능 문제를 하나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됐네요. 근데 요새는 이건 좀 예전 수능에 가깝고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공통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하, 확통, 미적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공통 문제 중에서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이번 3월 서울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거 잘 떠올려 보시면서 중학도형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4점짜리고요. 공통 문제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 다 풀으라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니까 틀려도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지금 5라고 주어져 있고 BC의 길이가 4로 주어져 있고 코사인 ABC, 코사인 ABC 이 각이죠.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 각 ABC의 각의 이등분선 긋고 그 다음에 각 CAB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어요. 만나는 점을 D 이런 것들 다 써먹을 거예요. 실제 이 D는 이렇게 그었으니까 ABC의 내심이죠. 내심 사실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ABC의 내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BD의 연장선을 쫙 그어서 이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우리 생각했던 거, 원주각 성질 뭐 이런 거 다 한번 떠올려서 해봅시다. AC가 6이 되느냐 물었는데 AC의 길이를 지금 묻고 있네요. 근데 이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각 B라고 할게요. 코사인 B의 값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줬냐면 8분의 1이라고 줬죠. ABC니까. 그러면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양 옆에 있는 변의 길이를 아니까 AC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죠. 바로 풀면 되겠네요.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AC 제곱은 어떻게 되죠? 옆에 거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8분의 1 코사인 B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고 2, 4, 8 날라가고 계산 처리해주면 25에 16이 더해지니까 25에 16 다음 뭐죠? 41인가? 그렇죠? 41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 계산해주면 36이 되겠군요. AC의 제곱이 36이니까 길이는 양수가 되고 실제 AC 길이는 6이 된다는 소리니까 기억은 옳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활용하게끔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C 길이가 6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먼저 좀 적어두죠.
좋아요. 이제 니은 가볼게요. EA가 요 길이고, EC 이 길입니다.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으냐 질문은 결국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느냐의 질문과 동일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하면서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는 말과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많이 찍어봤고 여러분한테 1학년 때도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여기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 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EA랑 EC가 같으냐의 질문은 밑각이 같으냐의 질문과 동일하게 돌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무슨 삼각형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의 가정에서 이 각을 정각이라고 이 각을 정각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때 이 삼각형이 과연 이등변이 될까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등변이 된다면 어떤 변이 같을까요? 요 변, 요 변이 아마 같지 않을까? 그래서 주장을 한번 나가보죠. 예전에 하도 많이 강조했던 것들인데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오죠, 그죠? 아마 이 두 개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수선을 꺼도 되고 각의 이등분선을 꺼도 됩니다. 저는 일단 그냥 수선을 한번 꺼볼게요. 수선은 작도 가능하죠. 외부점에서 요 변이 수직이 되도록 그냥 작도를 했어요. 수직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냥 작도를 하고 보니까 이 파란 색깔은 공통변이고 각이 90도고 정각이 있어서 이 두 개는 R, H, A에 의해서 합동이 된다고요. 즉,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포개어지고 대응하는 변인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돼요.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변 두 개도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니은을 찾기 위해서 이 각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각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각이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짜리 표시를 제가 점각이라고 하면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을 살펴서 이 각도 지금 점각이 되겠죠. 이 AE라는 호에 대해서 같은 원주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중학교 도형 중요하다는데 요 각이 점각이니까 요 각도 점각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끝났고 이제 얘 입장에서 가볼까요? 빨간 색깔. 호 EC에 대한 원주각은 누구죠? 얘도 똑같은 파란 색깔이죠. 같은 파란색 뜬각인데 이 원주각과 이 원주각은 중심각 한번 거쳤다 오면 같죠. 항상 원주각은 같댔어요. 같은 호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길이도 점각이 돼버리니까 삼각형 AEC 입장에서는 각이 똑같은 두 각이 같은 혹은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 됐어요. 따라서 방금 밑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EA라는 이변의 길이하고 EC라는 이변의 길이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옳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역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ED의 길이를 물었네요. ED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지금 찾아볼 건데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아직 안 쓴 게 기역, 니은도 안 썼지만 요 두 개, 각 A의 이등분선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 각을 제가 X각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DE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각 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대내각이라고 했죠. 이 두 개의 각의 합은 요 각과 동일하다. 혹은 전체 내각이 180도니까 파이에서 이 두 개 합한 걸 뺀 만큼이 요만큼이고 평각에서 이만큼 다시 빼면 이 각이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점각 더하기 X각이 되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각도 지금 검은색 표시해주면 점하고 X라고 썼기 때문에 점각 더하기 X각이 되죠. 그래서
결국 대내각을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삼각형 누구 입장에서 보냐면 AED 입장에서 보면 이 삼각형이에요. 좀 진한 거 한번 볼까요? 완전 숨은 그림 찾기죠. 안에 뭐 어떤 그림이 숨어 있는지를 그림을 다 찾아보라 라고. 그다음 재밌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잘 낸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형은 도형 닫기 푸는 게 좋은 문제죠. 이 각이 점 더하기 x각이고 이 각도 점 더하기 x각이니까 역시나 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AE, EA와 ED의 거리는 또 동일합니다. 이름의 삼각형 성질의 여기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도 같습니다. 결국 이 길이가 같고 또 이 길이는 지금 니은으로부터 같다고 보장이 돼 있으니까 결국 요 어떤 놈이든 한 놈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C가 6인 거를 지금 써먹긴 써먹어야 될 건데 지금 각을 이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다고. 그래서 전체 사각형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2점이잖아요. 2점의 대각이 보인다고. 왜냐면 사각형에서 원에 내접하게 되면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라고 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역도 성립한다 했죠. 서로 마주보는 각이 파이면 각이 180도면 한 원 안에 있는 사각형이다. 원에 내접한다. 혹은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면 서로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파이다. 180도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 각 이 전체 크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파이 빼기 2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2점이잖아요. 점 더하기 점. 얘가 2점이니까 이 마주보는 녀석이 합이 파이가 돼야 되니까 내접하고 있으니까 파이 빼기 2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지금 삼각형 AEC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주보는 대응변이 6이고 같은 녀석 길이가 나와 있고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점이 돼 있고 이 2점이라는 각은 코사인 B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코사인 2점이라는 것이 코사인 B랑 동일하고 8분의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DE의 길이는 X라고 두게 되면 이 길이도 X고 이 길이도 X라서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파란 색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윗변의 길이가 6인 코사인 법칙을 쓰기 좋은 삼각형의 형태가 되어버려요. 꼭지각은 파이 빼기 2점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풀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6의 제곱은 우리가 둔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것이죠.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점. 우리 얼싸안코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싸안코에 의하면 파이라는 것은 2분의 2파이니까 짝수 형태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대로 돌아오죠. 얘만 정리를 좀 할게요. 코사인은 일단 코사인으로 그대로 바뀌고 뒷부분 다 지우고 2점만 이따 씁니다. 일단 부호에 대한 문제인데 파이에서 2점만큼 빠지면 2점을 예각으로 보면 사인 영역으로 들어왔으니 바뀌기 전의 형태는 음수가 돼버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점과 동일해요. 근데 코사인 2점이라는 것은 코사인 b와 동일하고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졌죠. 얘가 8분의 1이니까. 따라서 얘를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구해볼게요. 36은 2x제곱에 8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맞죠? 4분의 x제곱이네요.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4분의 1x제곱 얘를 정리하면 4분의 9의 x제곱이죠. 양옆에 9분의 4로 곱해주게 되면 x제곱은 36 곱하기 9분의 4 약분해주면 9, 4, 36이고 4 곱하기 4니까
16이죠. 4 곱하기 4니까 뭐 x가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4가 되죠. 양수니까. 그래서 실제 길이가 4가 나온다는 소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란 색깔 길이는 x라고 두었지만 실제로 전부 다 길이가 이 녀석도 4고 이 녀석도 x라고 두고 고사인 쓴 거예요. 4고 이 녀석도 4인 그런 선분입니다. 그래서 ED의 길이는 이 수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4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중학교 도형이 지금 계속 다 숨어 있어요. 원주각의 성질, 그 다음에 내접한 사각형에 대한 성질, 대각의 합이 180도냐 물었고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냐를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원주각을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 때 강조하는 그런 수업이 중요한 이유를 좀 아시겠죠? 수능이든 어떤 도형을 도형답게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학교 내용을 잘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문제를 한 발 한 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삼각함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수열 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